올터너티브의 뜻이 뭐냐면 그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개화기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선교를 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무당의 반응이 뭐였냐면 알았다 그죠? 저 옆에 만신이 있으니까 그 옆에 하나 놔라. 이게 뭐냐면 안 되는 거죠. 두 개는 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아무 유명한 누군가가 있나 보다. 근데 ADR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중재라는 제도가 있고 그러면 이 소송과 중재는 안 되는 참 고약한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또 고약하지 않더라도 이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아닌 방법으로 나왔는데 뒤쪽에서 제가 설명한 것을 보듯이 우리나라는 약간 두 개를 팍 섞어버리는 경향이 강해서요. 법원의 민사조정 제도도 보면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뭐 상호 그죠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일조 그렇게 해놓고 뒤에 쭉 가다가 합의가 안 되면 내가 결정 내린다. 이게 아까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결정을 내린다는 거하고 합의로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양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합의를 시키려면 끝까지 시키고 합의를 못 시키면 어떡합니까? 중재나 재판처럼 그쪽 절차에 넘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신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도 믿겠다. 안 되잖아요. 자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굉장히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에 이제 뭐 법관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학교의 교수님들도 그렇고 조정 그러면은 그냥 사전 기선 제압을 한 다음에 내가 여기에 얼마의 전문가인지 아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좌절을 시키거나 뭐 좀 넘어뜨려 버리는 이런 적이 많은데 만일에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조정이라기보다는 협박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보니까 조정 제도의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 코얼션이라고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협박이에요. 정말 말로는 당사자 합의라고 해놓고 뒤로는 협박을 해가지고 나한테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 판사가 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판결을 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합의해. 합의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죽을 줄 알아.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합의를 하는데 그런 합의는 없죠. 죽을래 합의할래 이 말은 그냥 못 죽어서 할 수 없이 동의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합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2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이제 조정제도라고 하는 거는 ADR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ADR 그러면 뭐냐면 협상, 조정, 중재, 그래서 협상, 그죠? 그 다음에 조정, 중재를 가지고 중재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중재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중재 절차에 가겠다는 합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갈 수가 없는 절차라는 거죠. 소송은 소제기해야 하는 거고. 그것도 저것도 안 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정은 합의를 안 해도 당사자가 그때그때 동의를 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3의 방법으로 조정이 나온 건데 이 조정은 철저히 자율성이고 자기결정이기 때문에 뭘 보장해야 되냐는 절차 선택권을 보장해야 돼요. 조정 절차에 가겠다. 이런 절차가 조정 절차니까 가겠느냐? 그럼 예 가겠습니다. 이러한 단점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죠? 안 갈래요. 그럼 바로 그냥 중재나 재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다가 합의를 시킨다는 말은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나올 때 보면은 선생님 화해가 대표적이거든요. 주먹질 한 두 친구 데려와가지고 야 악수해, 화해해, 악수 딱 하면 화해한 걸 쳐버리는 거죠. 그건 화해를 한 게 아니라 악수만 한 거거든요. 그 다음 뒤에 돌아가서 또 한 번 더 붙고. 그래서 그런 절차라는 걸 명심하고 사실은 아까 뭐 기독교 화해조정중재원의 합의율이 낮아요. 근데 그거 합의율에 신경을 써서 정말 무조건 합의율을 높이려고 하면 조정이 아니라 협박하면 빠릅니다. 그죠? 약한 사람을 밟으면 더 쉬워요. 센 사람보다가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면 합의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원래 조정이 출발한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1년 내내 해가지고 아까 0%를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협박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협박을 해도 안 되는 사안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저지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이쪽에서 오셨지만 초창기부터 계속 조정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법원에 가서 누차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발 실적 검증시키지 마라.
기독교 화해조정 중재원 사건하고 상사 중재원 사건하고 저희 중앙대에도 사건 오거든요. 사건 다른 걸 보내놓고 경쟁을 시키면 누구는 100m 뛰라고 그러고 누구는 50km 뛰라고 그러고 왜 빨리 안 들어갔냐는 거 마찬가지로 절대 경쟁시키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자는 그 실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낮지? 그래서 그거를 낮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인지시켜줘야 되고요. 또 낮아도 정말 당사자들이나 충분히 할 말 있다 그러면 훌륭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져지면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발전하기는 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정말 이거를 만족하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 소수의 사람이라도 제대로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싶고요. 그다음 20페이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못한다. 뭐 액통경의 이야기라고 다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 눈치도 안 보고 절대적으로 한 사람은 가장 훌륭한 심판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나쁜 심판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만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의 밝은 햇빛 아래서 빛과 소금물이잖아요. 기독교에서 빛과 소금 아래에서 절차를 확 드러내놓고 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21페이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제도인데 중국 그 민사소법 교수들을 만나니까 또 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정 미디에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더니 그거 중국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마을 원로들이 하는 그건 우리나라도 있었죠. 중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원로가 하는 건 다 있었죠. 그죠? 동네에 뭐 원로분이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현재 도입하는 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명망가, 그죠? 그런 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죠. 사실은 명망가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투철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심판을 하고 자꾸 자르는 분들은 조정에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죠? 그런 분들은 어디에 맞느냐 하면 정말 심판하는, 냉정하게 심판하는 분야에 좀 더 맞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법률 전문가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법률 전문가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프리미엄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지식을 아는 거는 좋지만 그게 도움이 되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정말 조정을 잘하는 사람은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정은 누가 잘하느냐? 시켜봤더니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의뢰인한테 이렇게 다 나중에 이제 설문 받아봤더니 내가 졌지만 게임으로 말하면 졌지만 정말 그분 정말 잘해줬다. 그거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긴 사람이 잘했다는 건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진 사람조차도 승부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조정제도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절차법, 제가 민사소송법 전공에다가 ADR 협상 전공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외국에서의 굉장히 첨단 제도거든요. 첨단 제도를 받아들일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운동장 한 바퀴 쳐져가면서 뒤에 가장 빠른 애가 내 뒤에 막 따라와요.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같이 가면 1등이겠거니. 그렇지만 절차라고 하는 건 비할 게 없거든요. 정말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꾸 이제 이게 좀 첨단으로 나가고 좀 더 개선되는 걸로 나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소송 절차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민사소송이 거짓말 경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와중에는 조정 절차는 더욱더 거짓말 경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 문화라든가 사회 문화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쪽이냐. 오히려 소송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요. 소송에서는 정말 추상 같은 올 부분을 가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면은 저거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다.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잃는다. 그러면 조정으로 하자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판하는 판사가 너그럽게 그냥 옳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죠? 양보해라. 이래버리면 심판도 안 받는 떼쓰는 사람이 유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조정제도도 동시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절충을 하고 조정하는 사람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통해서 민사조정법이라고 하는 거, 차기차가조정법을 했는데 도입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주년 기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분들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학술대회 했어요. 한국 몇 년 됐냐 했더니 30몇 년 됐더니 와 그죠 뭐 그죠 우리 지금 3년 됐는데 근데 정치학로는 30년 되나 3년 된 거나 누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별로 못 앞섰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일본 거를 도입을 하면서 서양에 있는 미디에이션을 흉내만 내버린 거죠. 뭐 그냥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심판보다는 그죠? 차선이라도 합의가 낫다. 아까 합의를 진정으로 합의할 때 차악이 되는 거죠. 협박을 해가 합의한 거는 심판보다 못하죠. 억울한 데다 억울한 걸 줬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쑥 빼버리고 그래도 당사자가 합의한 게 낫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붙었냐면 정말로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 그죠? 합의가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가 왜 잘 안 돌아가느냐? 조정 제도를 하려면 뭐가 아까 먼저 써야 되냐면 심판, 재판 제도가 먼저 써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이게 딱 서 있으면 앞에서 와, 미리 조심하죠. 근데 심판이 보니까 그거 제가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안 놓을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관계지 소송이 제대로 서면 조정 절차도 비로소 동작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요. 한 아버지와 뭐 자상한 어머니 다 요즘은 반대라고 하는데 그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절충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 23페이지 보시면은 현행 대체적 분쟁 해결